안녕하세요, BK입니다. 오늘은 인텔의 10세대 코멘레이크 CPU인 i9 10900KF에 10900은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1900KF라고 할게요. 1900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10세대 i9 1900KF의 오버클럭과 성능 테스트, 그리고 전세대 9900K와의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영상이 길어지는 걸 방지하고자 서로는 딱 자르고 바로 목차부터 보시겠습니다. 9900K와 1900KF의 순정 상태에서의 벤치마크와 게이밍 테스트를 진행해 볼 거고요. 9900K와 1900KF를 모두 오버클럭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벤치마크와 게이밍 테스트를 진행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정 상태, 오버클럭 상태 모두 렌더링 테스트까지 진행을 해 볼 건데, 그 전에 9900K와 1900KF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우선 차이점은 8코어 16스레드에서 10코어 20스레드로 코어가 2개, 스레드가 4개가 증가를 했으며, 베이스 클럭이 0.1GHz, 올코어 기준 부스트 클럭이 0.2GHz, 싱글 코어 기준 부스트 클럭이 0.3GHz 증가했고, 기본 메모리 지원 속도도 2666MHz에서 2933MHz로 증가했습니다. 가격은 전세대 모델과 동일하게 출시가 됐는데요. 아무튼 벤치마크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시네벤치 R15, R20, 그리고 3D마크의 파이어스트라이크, 타임스파이까지 전부 테스트를 해봤고요. 게이밍 테스트는 오버워치, 레인보우 식스 시즈, GTA5, 배틀그라운드, 더 디비전2,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까지 총 6가지를 진행해봤습니다. 테스트 환경은 다음과 같고요. 우선은 순정 상태에서의 벤치마크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네벤치 R15의 테스트 결과는 9900K는 2015점, 1900KF는 2618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시네벤치 R20인데요. 9900K는 4870점, 1900KF는 6314점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3D마크의 파이어스트라이크와 타임스파이인데요. 파이어스트라이크부터 9900K는 23767점, 1900KF는 29673점을 기록했고요. 타임스파이는 9900K 1873점, 1900KF는 13254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시면 시네벤치 R15와 R20에서는 수치로 따지면 대략 30% 정도의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파이어스트라이크는 대략 25%, 타임스파이는 대략 22%의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스 클럭 상승도 있겠지만 8코어에서 10코어로 코어 2개가 늘어남에 따라서 벤치마크 점수도 당연하게 올라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게이밍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오버워치고요. 오버워치에서는 전체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해야 할지 오차범위라고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비슷한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1900KF가 평균 프레임 1, 2프레임 정도 앞서고는 있네요. 다음은 레인보우 식스 시즈인데요. 레인보우 식스 시즈는 벤치마크를 할 수 있어서 쉽게 비교할 수 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1900KF가 1, 2프레임 정도 앞서고 있는데요. 결과에서는 1.5프레임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다음은 GTA5인데요. 전체적인 프레임은 1900KF가 5에서 10프레임 정도 앞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지막 폭파 장면에서 프레임이 급락하는 구간이 있는데 두 CPU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네요.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초반 낙하산 구간에서 1900KF의 하이 프레임이 굉장히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 회복하면서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구간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지속적으로 1900KF가 4에서 5프레임 정도 앞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더 디비전 2인데요. 더 디비전 2도 벤치마크를 할 수 있어서 쉽게 비교할 수 있었는데요. 구간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거의 평균 프레임은 동일하고 점수가 거의 오차범위 수준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입니다.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에서도 벤치마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1, 2프레임 정도의 오차범위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게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1900KF가 캐시 용량이 4MB이긴 하지만 늘어나기는 했기 때문에 캐시 용량 증가로 인해서 게이밍 성능이 어느 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사실상 오차범위 수준의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네요. 자, 아무튼 순정 상태 테스트는 전부 끝이 났고요. 과연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테스트 환경은 9900K는 50배수로 오버클럭을 진행했고 1900KF는 50배수, 52배수로 오버클럭을 진행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제 9900K가 굉장한 뿔딱이라 전압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튼 시네벤치부터 보시겠습니다. 시네벤치 R15의 점수는 2141점, 2695점, 2764점을 기록했고요. 시네벤치 R20의 점수는 5164점, 6314점, 6646점을 기록했습니다. 시네벤치의 싱글 스코어를 보시면 9900K와 1900KF를 동시에 50배수로 세팅한 결과에서 오차 범위 내에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내심 기대를 조금 했었는데 9세대와 10세대의 IPC 성능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3D마크의 결과는 파이어 스트라이크 25389점, 29562점, 31053점을 기록했고 타임스파이는 11211점, 13193점, 13491점을 기록했네요. 다음은 게이밍 테스트인데요. 오버워치와 레인보우 식스 시즈, 더 디비전 2,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이렇게까지는 오버클럭 후에도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고 GTA5는 5에서 8프레임 정도 1900KF가 여전히 앞서고 있는데 갑자기 배틀그라운드에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평균 프레임이 10프레임까지도 차이나는 상황이었는데 역시 킹조카 배틀그라운드인가? 어찌됐건 9세대와 10세대의 게이밍 성능 차이는 오버클럭 전후로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은 작업 성능에서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도비의 프리미어 프로로 4K 영상 인코딩을 진행해 봤는데요. 순정 상태에서는 9900K보다 1900KF가 13.7% 빨랐고 50배수 상태에서는 9900K보다 1900KF가 8.7% 더 빨랐습니다. 50배수의 9900K보다 52배수의 1900KF가 11.9% 더 빨랐으니까 코어가 2개가 더 많기 때문에 작업 성능에서의 오버클럭 효율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자, 그리고 8, 9세대 때 절연 진공을 통해서 9세대 메인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번 10세대에서는 CPU 기판에 홀 위치를 바꿔놓는 바람에 기존 메인보드 소켓에 장착할 수 없어서 절연 진공까지 방어를 해낸 인텔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와, 이건 좀... 아무튼 지금까지 인텔의 10세대 i9 1900KF를 알아봤는데요. 오버클럭 수율과 온도에 대해서는 제가 테스트한 샘플이 QS 샘플이긴 하지만 실제 리테일 제품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 9세대보다 발열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버클럭 수율도 최소 52배수까지는 국민 오버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격도 9세대의 가격과 동일하게 출시가 되었지만 국내에서는 9900K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는 점이 또 하나의 메리트가 되겠고 저처럼 9세대를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10세대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애매하지만 H410 보드와 B460 보드까지 한꺼번에 출시가 되는 만큼 이번에 PC를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어 보이네요. 자, 아무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제품들과 꿀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BK였습니다.